데일리 브리핑. 네, 오늘 데일리 브리핑에서는 임춘택 회계법인의 대표이신 임춘택 CPA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세요. 벌써 2주가 됐네요. 그러니까요. 2주 전에 첫 방송 하시고 난 다음에 어떻게 뭐 반응이 좀 있었습니까? 뭐 들었다는 사람이 한두 사람 있긴 있던데 그래요? 전화도 오고 이쪽에 그래서 레디오 코리아를 듣는 사람이 굉장히 많구나. 그걸 느꼈습니다. 앞으로 많이 바빠지실 겁니다. 요즘에 이 사업주들의 그 칼 세이버 쓰라는 이런 관련 편지를 받고 있다는데 이게 뭡니까? 칼 세이버스. 예, 고용주들이 네. 사업을 하시는 분들이 아마 금년 초부터 2번 내지 3번의 편지를 받았을 거예요. 캘 세이버스다. 근데 뭐냐? 이제 연방의 소셜 베네핏 가지고는 다 먹고 살기가 어려우니까 주정부가 만드는 특별 세이빙 프로그램을 하나 만들었어요. 아하. 근데 그게 그 프로그램 자체가 조금 있다가 장단점을 제가 분석을 해보겠는데 소위 말해서 어떤 프로그램을 만들면은 장점이 좀 많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유인책이 좀 있어고 인센티브가 있어야 되는데 인센티브는 없고 법이 만드는 제일 편한 게 뭐냐면 해라. 안 하면 벌금이다. 이런 것밖에 없으니까 이런 편지 받는 것도 싫죠. 또 읽어보면은 저 밑에 내려가면 뭐 페널티 운운해가지고 수천 불 나오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굉장히 흥분하기도 하고. 이게 강제로 그러니까 예, 강제예요. 강제예요. 근데 강제인데 뒤로 가면은 강제가 하나도 없는 정도의 또 프로그램이에요. 그러니까 큰 문제가 없고 이게 2016년도에 입법화됐습니다. 캘리포니아 주정부가 만든 거예요. 네, 연방이 네. 만든 건 아니거든요. 그런데 2016년도에 만들어 놓고 주정부가 만들면은 전체 주가 합심해서 만드는 게 아니라 먼저 앞에서 하는 애들이 어떻게 하고 있는가를 보고 뒤에 있는 그 스테이트가 따라서 하는 거거든요. 오레곤 스테이트가 넘버 1으로 했고 여기는 지금 넘버 2로 하는데 지금 6년이 지났는데 캘리포니아 전체를 따르겠다고 하는 스테이트가 하나도 없어요. 그 말은 뭔 말이냐면은 니네들 옛날에 60년대만 해도 저축운동은 뭐냐면은 저축을 해서 산업자금화 시켜서 은행에 돈이 없으니까 산업화 시켜서 돼지 저금통을 만들어 가지고 하던 시대가 있었잖아요. 그때는 그런 목적으로 뭐 예를 들면은 저축운동을 했는데 지금은 그 저축운동이 아니라 은행에 돈이 넘쳐나는데 지금은. 그래서 지금은 너희들 노후를 그래도 편안하게 살기 위해서 스스로 저축해라. 근데 이건 이러이러한 장점이 있다라고 해서 만드는 거예요. 은퇴연금이군요. 은퇴연금의 은퇴한 하나. 다음을 위해서 써라. 아, 그럼요. 아하. 그러면은 이 캘세이브스의 장점 또 단점 이건 그래서 알아야지 우리가 또 뭐 그렇죠. 어떻게 할지. 내가 아까 알겠습니까? 조금 전에 말씀드린 그 장점을 굳이 찾는다면은 열심히 일해서 이러이러한 제도를 만들어 놨으니까 여기에 참여를 하면은 너희들 노후 생활이 좋다. 뭐 이런 그 개괄적인 이야기 찾자면은 보통 어떤 제도가 나오면 5개는 장점, 5개는 단점이 나오는데 여기는 하나가 장점이라면 9개가 단점이에요. 너무 단점이 많아서 뭐부터 말해야 될 것인지는 모르겠는데. 자, 그러면 일단 칼세이버스가 뭔지 간략하게 정리 좀 해주시겠어요? 그러니까 아까 네. 조금 전에 말씀드렸더니 캘리포니아 주민을 위한 예. 저축 프로그램이다. 저축 프로그램. 뭐 모든 캘리포니아 주민. 캘리포니아 네. 모든 주민이 직장인들은 네. 다. 직장인들은 다 우리가 네. 지금 월급을 받으신 분들은 EDD에 매 3개월마다 보고를 하거든요. 거기에 이름이 다 들어갑니다. 예. 최영호 이름도 다 들어가고 누구 다 들어가는데 그 이름이 들어가는 것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5명 이상이 되면은 6월 30일 2022년도까지는 등록을 해야 돼요. 고용주가. 50명인 것은 작년이고 네. 100명인 것은 2년 전의 이야기예요. 근데 100명 이상 되는 사람들은 뭐 401k도 있고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이 있으니까 걱정하지 않아도 돼요. 근데 네. 이제 5명 이상이면은 진짜 소규모의 그러네요. 소규모에 있는 사람들한테 첫째 이 모든 프로그램을 운영하는데 어떤 운영이 필요하냐면은 인터넷으로 접속을 해야 돼요. 근데 고용주도 인터넷에 대한 아니 제가 궁금한 거는 그 프로그램이 이제 EDD에 이름이 들어가는 직원은 명단이 다 들어가는데 그렇죠. 그러니까 세이브 한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뭘 얼마나 몇 퍼센트로 어떻게 세이브가 되는 건가요? 그래서 그 세이브는 자기 네. 페이첵에서 예. up to 5%까지
최고 5%까지. 5%. 그 다음에 또 올라가긴 하지만은 기본적으로 따서도 5%를 투자를 하면은. 근데 그 투자도 IRA의 저축 룰에 의해서 투자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10만 불, 20만 불 받은 사람이 5%면 1년이면 얼마입니까? 맞죠. 20만 불이면 그렇죠. 만 불 아닙니까? 그렇죠. 만 불까지 투자를 못 해요. IRA가 6천 불까지입니다. 그러니까 IRA는 지금 연방 정부가 지금 연방 은퇴 연금이고. 정부하고 IRA는 연방 정부가 만들어 놓은 저축 프로그램인데 Individual Retirement 예, Account account. 말하는 거죠. 네. 칼세이버도 거기에 맞춰서 투자를 해라. 아하, 네. 인디비주얼 리타이먼트 어카운트 그 중에서도 IRA가 있고 약간 변형이 로스 IRA라는 네. 게 있어요. 로스 IRA에다 투자를 해라. 그러면은 평생에 걸쳐서 예를 들자면은 얼마씩 불어나가지고 예를 들면 당신 65세에 연방 정부가 주는 소셜 시큐리티가 약 한 33%, 여기에서 한 33%를 더하고 그다음에 당신이 그동안에 저축해놓은 집이라도 이거 뭐가 있으면은 퍼블릭 차지가 되지 말아라. 연방 정부 주정부에도 의존하지 말고 연방 정부도 의지 말아라. 그보다 더 빈곤한 계층은 정부가 돌보지만은 당신네들은 우리가 도와줄 수 있는 형편이 못 된다라는 그럼 거예요. 매달 월급의 최고 5%까지는 자동적으로 적립이 돼야 된다는 얘기가 그렇죠. 되는 거네요. 자동적으로 적립을 해야 돼. 로스 뭐- 아이라 같으면은 제가 그 돈을 찾을 때 세금을 냈죠. 네. 냈죠. 로스 아이에는 네. 가입을 할 때는 텍스 혜택이 없어요. 예. 받을 때 돈을 찾을 받을 때. 때 네. 그동안에 그때가 불어난 것과 돈을 낸 것에 대해서 59.5세가 지나면은 예. 그 돈을 전부 다 찾을 때 아무런 세금 없이 돈을 찾을 수가 있으니까 세제 혜택상 많은 장점이 있는 프로그램이죠. 네. 그런 장점이 있고. 네. 그래서 그 장점을 만들어내는데 장점을 만드는 것은 여기저기의 모든 장점을 합해가지고 잡탕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특성 예를 들자면은 인플로이 자기가 5% 냈으면 적어도 인플로이어가 5%를 내주면은 내 돈이 5%가 아니라 10%가 돼가지고 성장을 하면은 도움이 될 수 있잖아요. 401k라는 게 그런 게 그게 그런 그것은 거죠. 이제 그런 것들이죠. 그건 이제 그런 거죠. 예, 그런 거죠. 근데 이거는 엠플로이어는 그러니까 나의 고용주는 여기에 아무것도 도움이 없다 이거죠. 도움이 없어요. 내가 번 돈에서 5% 적금을 해라. 무조건 적금해서 예. 너는 나이 먹은 다음에 찾아라 이 얘기네. 야, 그러면은 내 돈을 네가 투자를 해가지고 정부니까 내가 연율로 10%를 내가 기록해주겠다라고 하나 하면은 복리로 지금같이 CD로 넣어서 1% 2%밖에 못 받는 세상인데 10%로 준다 그러면은 그 돈이 어마어마하게 클 그렇죠,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근데 그 조항도 없어요. 그런 것도 없고. 그러면은 이거 투자되는 돈은 어디에 주식 시장에 투자가 되는 건가요? 그러니까 이제 이 투자되는 돈은 그러니까 주정부하고 이걸 계약하는 서브 컨트랙터를 연결해서 예. 여기다가 투자를 해라. 근데 그 중에서도 투자가 한 서너 가지, 6가지가 있는데 간단하게 한 3가지만 이야기하자면 머니마켓, 예. 그다음에 뭐 채권 투자, 주식 투자. 이건 네가 선정해라. 네. 그래가지고 네가 잘 되면은 되고 못 되면은 네 손해 아니냐. 요즘 주식 투자해가지고 뭐 20% 30% 깨진 사람도 있지 않습니까? 요즘 채권 쪽으로 또 많이 근데 돌리더라고요. 채권 쪽은 뭐 1% 이자율- 2%밖에 이자가 이자가 안 많지 나오는데 않죠. 정부가 네네. 그냥 한 5% 정도 10% 준다면 저도 하겠어요? 그런 그 어려움이 있는 프로그램을 지금 만들어 놓고 그러니까 들여다보고 머니마켓으로 옮겨야 되나 또는 채권 마켓으로 옮겨야 되나 좀 들여다보고 고민을 좀 해야 되겠네요. 그렇게 해서 인디비주얼이 장세가 지금 나쁘다? 네. 그러면 이쪽으로 바꾸고 네. 장세가 좋다 그러면 내가 저쪽으로 안전한 좀 쪽으로 좀 바꾸고. 돌려놨고 네. 이렇게 해서 관리가 되는데 예. 이건 한 번 정하면 못 바꾸는 아니 거예요? 바꿀 수는 있는데 네. 그러할 능력들이 과연 있느냐 금액 자체가 적고 한번 넣으면은 그냥 잊어먹고 그냥 잊어먹고 나가는 경우가 많아요. 문제 뭐 내 돈이 언제 어디가 있나 무슨 따지게 되고 못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네. 그리고 그 사람들이 적어도 1년에요 수수료를 업투 1%까지 가져간대요. 맞아요. 수수료가 또 따로 있어요. 수수료가 그 사람들이 수수료 안 하면 어떻게 네. 움직이겠습니까? 네, 있어요. 그러니까 민간 기업들이 운영하고 수수료는 붙죠. 그다음에 두 번째 굉장히 좋은 건 뭔가냐면은 일단은 등록을 하시오. 누구한테? 인플로이어한테. 등록을 하시오. 그리고 난 다음에 30일 내에 인플로이가 거기에 그 패스코드를 넣고 당신네들이 다 들어가 가지고 당신 모든 인포메이션을 넣으세요. 그렇게 강제하고 있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하기 싫으면 하지 않는다고 옵트아웃을 해라.
안 해도 돼요. 아, 직원인 경우에. 직원인 아하, 경우에 저는 나 안 돈이 하고 없다. 싶습니다. 아니 돈이 없다 첫째. 네. 아, 그러니까 이거는 그렇게 강제는 아니네요. 그러니까 아까 읽어보면은 어. 뒤로 가면 갈수록 네. 이런 힘이 없어. 아무런 강제가. 아, 그럼 5%씩 그러면 나는 이 돈 지금 써야지 무슨 나중을 위해서 디파짓 난 못하겠다. 나는 쓰겠다 그러면 쓰는 거예요. 그럼요. 그럼 뭐 이게 도대체 그러면은 감을 못 잡겠네. 이 프로그램에 들어가야 되는 거는 기업을 하시는 분들은 반드시 해야만 되고 등록해야죠. 직원들의 같은 경우에는 선택의 여지가 선택의 있는 여지가 거네요. 네. 나 그 프로그램 자체 싫고 첫째 두 번째 네. 돈이 없고 네. 돈 있는 사람은 아까 이야기했지만 IRA는 금액이 큰 사람들은 또 투자도 못해요. 그러면은 열이 빠지고 졸이 빠지고 해가지고 실질적인 들어가는 사람들이 과연 몇 사람일까 하는 그런 그 어려움들이 있어요. 그다음에 수수료도 많고. 아니 그러면은 우리 저 임춘택 대표님께서는 지금까지 가장 디자인이 잘 됐고 또 가장 훌륭한 최고의 은퇴연금은 뭐라고 생각하세요? 저는요. 이제 저도 3, 40년 동안 이 필드에 있다 보니까 과연 어떤 저도 이제 그런 소셜을 받는 사람 입장에서 봤을 때 소셜 시큐리티만큼 좋은 프로그램이 있는가? 소셜 시큐리티라는 것은 1930년도에 그 대공황이 일어나고 난 다음에 프랭클린 루즈벨트 대통령이 전 국민에 대해서 이런 걸 만들어야 되겠다고 생각해서 만들었어요. 그러면서 90년간의 역사 동안에 많은 수정과 개정이 많이 일어났던 케이스예요. 최초에는 1%를 차지했어요. 지금은 7.65인데 그것도 두 가지로 분리를 해서 소셜에서는 6.2%, 그다음에 메디케어에서는 1.45%를 해요. 최고는 14만 2천 불까지 하고. 그래서 14만 2천 불씩 해마다 예를 들자면 내가 한 30년, 35년 동안 이렇게 했다. 그러면은 그 사람들이 리타일 하면 지금 환산을 해서 한 3천 불 정도. 그다음에 70세까지 연기를 해가지고 탄다 그러면 3,600불 정도. 미국 전체의 사람들 중에서 평균 받는 소셜 시큐리티가 1,400불이에요. 1,400불밖에 안 되더라고요. 안 된다고. 그러니까 거기도 한 3,000불, 3,500불 두 부부가 그렇게 일했다고 하면은 6,000불, 7,000불. 그다음에 NUT에서 좀 빼오고 뭐 IRA에서 좀 빼오고 그다음에 집 있는 거 뭐 이렇게 해서 받으면은 10,000불, 15,000불 받은 사람들이면 미국에서 잘 운영될 수 있는 것 아닌가. 특히 소셜 시큐리티는 CPI로 올라갑니다. 금년도에 지금 맞아요. CPI가 지금 10% 이상이라 그러니까 내년도에 내가 보기에 근데 문제는 소셜 세큐리티는 내가 월급을 받는 데에서 난 내가 좀 더 낼게 이게 안 되죠. 그건 안 되죠. 그건 아까 내가 이야기했던 7.65%의 맥시멈이 걸려버리는 거죠. 이제 그러니까 그걸 못하는 경우에 칼세이버나 예를 들자면 401k 같은 것을 통해서 보충을 해서 좀 많이 조금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해라 하는 게 목적이 있는 것 같아요. 앞서 얘기하면서 그 아이라 얘기가 나왔고 401k가 나왔잖아요. 개인연금 제도는 또 이 두 가지 말고 또 다른 게 또 있나요? 이제 예를 들면 401k라는 같은 것은 아까 이야기했듯이 예. 뭐 IRA 같은 것들은 6,000불밖에 안 되잖아요. 나는 좀 많이 하고 싶어도 네. 나는 고소득자인데 아이라 어카운트를 두 개는 못 갔나요? 두 개는 못 갖게 돼 있어요. 하나만 한 사람당. 네. 회사가 운영해주고 401k 같은 데서 맥시멈 같은 건 19,500불 또 이렇게 하면은 좀 플랜을 어떻게 만드냐에 따라서 좀 플렉서빌리티가 굉장히 많아요. 어떤 경우에는 수만 불까지 디덕터블이 되는 게 그래서 닥터님들이 고소득자 아닙니까? 그분들은 한 30년, 40년 동안 맥시멈으로 하면은 그 펜션이 뭐 300만 불, 400만 불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일반 임플로이어하고는 좀 다르듯이 그렇게 해가지고 임플로이가 내는 포션, 그다음에 임플로이어가 매칭해 주는 것이 고용주가 매칭을 해주는 거. 매칭해 주는 것이기 때문에 굉장한 빠른 속도로 하고 그다음에 두 번째로 좋은 것은 자기가 그 펀드를 관리할 수 있는 힘이 있고 회사가 또 그렇게 도와주고 그것은 큰 회사니까 소위 말해서 컨설팅 컴퍼니들 또 파이낸셜 뮤추얼 컴퍼니를 도와주시는 분들은 큰 돈이 되니까 그런 큰 회사들의 그런 펀드를 운영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아마 여기도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401k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기업주께서는 직원들에게 매칭해주는 만큼 세금 혜택 같은 게 네, 그건 있나요? 다 되죠. 네, 다 네. 되고 그렇게 많이 도와주니까 인플로이가 이쪽 저쪽 넘보지 않고 한 직장에서 오래 근무할 수 있는 베네핏이 되죠. 근데 어쨌든 뭐 요새 이 젊은 분들 요즘 그 자기가 이제 은퇴한 다음을 생각해서 이런 것들은 되도록이면 좀 많이 해놓으시는 게 좋다는 거를 저는 이 청취자 여러분들께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네. 이거 꼭 필요한 겁니다. 맞습니다. 네. 이제 월급에서 5%라고 5% 미만이라고 했잖아요. 뭐 그게 한 달에 100불이 됐던 150불이 됐던 그럼요. 잊어버리고 그냥 매달 그냥 네, 떼는 거예요. 그냥 만약 제가 그것이 만약에 해야 만약 돼요. 한 달에 뭐 5,000불을 받는다 그러면은 내 월급이 4,900불이 다 생각하고 그리고 쭉 묻어두는 거예요. 그러다가 은퇴할 때 뭔가 은행에 뭐가 돈이 뭐가 있다. 어이 뿌듯하죠. 그리고 한 달에 100불, 150불, 200불 없어도 사라지거든요. 네네. 그렇게 해서 모아야지. 그럼요. 안 그러면 못 이게 모아요. 강제성이 없으면은요 네. 더 모으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네. 우리가 적금도 하고 기회도 맞아요. 하잖아요. 적금은 깨기가 쉬워요.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네. 미국에서 사시는 분들, 뭐 우리는 이제 외국에서 와서 미국 사람이 된 거고 말이죠. 네. 여기서 태어나서 여기서 자라고 여기서 일했던 사람들이 아니 은퇴할 때 평균이 말이죠. 이 저 은퇴연금 평균을 1,400불밖에 못 받는다는 게 저는 이해가 안 이해가 안 돼요. 되죠. 어떻게 네. 저거밖에 그럼 그동안에 일을 안 했다는 얘기인가? 그러니까 맥시멈을 내지 못했다는 이야기죠. 음. 현재와 같은 14만 2천 불의 월급을 못 받았던 사람들이 많다는 거죠. 그렇죠. 맥시멈이니까. 그래서 네. 좀 그런 게 이제는 좀 젊은 분들이 그런 걸 생각하시고 또 이제는 고령 사회가 되잖아요. 네, 나이를 그럼요. 많이 먹고도 네. 계속 살아가는 그러한 세상이 됐으니까 여러분들은 이 방송 들으시는 분들은 좀 여기에 신경을 쓰셨으면 좀 좋겠다. 예. 저는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예. 예. 자,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임춘택 회계법인의 대표이신 임춘택 CPA와 함께했습니다.